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저희 눈은 사실 전 세계 동남아나 어디를 가도 네. 핫팟이라는 음식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핫팟이요? 예, 네. 뭐 중국식 핫팟, 네. 뭐 네. 일본식 핫팟인데 사실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코리아의 핫팟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사실 많이 물어봐요. 네. 외국 친구들한테. 근데 핫팟의 조건은 사실 면이 들어가고 국물이 있어서 네. 무언가 재료를 또 넣어 네. 먹어야 되고 이거를 봤을 때 부대찌개를 가장 많이 연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목표는 그러니까 부대찌개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코리안 핫팟이 곧 부대찌개라는 네. 그 미래의 좀 목표를 가지고 네. 해외 진출도 좀 그런 식으로. 빠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올해 베트남에 1호점을 예. 오픈을 하셨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앞서서 그 동남아 쪽에 프랜차이즈 박람회 예. 모두 이제 꾸준히 이제 나가시면서 예. 모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호점 요즘 어떤가요? 베트남 1호점도 사실 오픈하고 베트남 역시도 코로나를 네. 맞아서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네. 그래도 나름 좀 선전을 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도 한식당이 많지만 예. 이렇게 전문화된 부대찌개 식당이 없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부대찌개 전문 식당. 예, 예.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바라보는 부대찌개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틀렸어요. 저희는 밥에다가 면도 건져 네. 먹고 하지만 이 동남아시아 분들은 면이 들어가면 그냥 면 요리, 네. 밥으로 먹으려면 밥 요리 네.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재미를 찾아줄 수 있는 메뉴였고 또 이렇게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매운 거나 이런 거 못 드실 줄 알았는데 김치부터 해서 저희만큼 또 그런 국물 음식을 좋아하고 네네. 또 그런 얼큰한 국물에 면을 넣어 먹는 음식이 익숙하다 보니까 부대찌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사실 못 들어가고 있죠. 매장도 보고 네네. 영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풀리고 나면 베트남 시장은 조금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네. 필요했던 기호를 아. 그분들이 원하고 있던 기호를 저희가 들어가서 적당한 맞지 때.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도 이제 진출하실 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돌아오는 2021년 연초 예. 예. 이 정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올해 초 오프닝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저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할랄 문화도 있고 네네네. 돼지고기도 안 네. 먹는 문화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새로운 메뉴를 또 인도네시아에 맞게 좀 네. 개편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와중에 또 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네, 말대로 그 네. 도시가 봉쇄. 마비돼버리는 네, 네. 바람에 네. 지금 연장 계속 오프닝 이뤄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거기는 일반 개인의 점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네. 판권을 넘어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그리고 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라 조금 이런 상황만 지나면 인도네시아도 네. 좀 많은 반응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떤 비즈니스 소스라든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파트너를 찾을 때 이런 점 좀 유의해라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음식만 갖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사실상 뭐 치킨 브랜드를 예를 들면 네. 그들은 치킨에 맥주를 먹는 문화가 아닌데 네. 자꾸 저희는 치킨에 맥주를 팔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약간 현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식에 뭐 치킨은 정말 한국식 치킨의 네. 맛을 고집하되 판매 방식, 네. 서버 방식은 조금의 그들의 편의와 네. 그들의 문화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부대찌개지만 맛은 절대로 한국에서 있는 맛을 그들의 입맛에 맞추진 않고요. 맛은 하나도 그럼 개량하지 않고 나간 상태인가요? 예, 그대로 소스부터 나가고 네. 그 현지화에 있는 야채 같은 거를 잘 콜라보해서 네. 최대한 저희는 우리가 원래대로 하고 있는 맛에서 안 벗어나게끔 노력을 하되 사실 이렇게 같이 젓가락 대고 숟가락 네. 대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1인으로 풀어보고 서로 쉐어하는 방법들 뭐 각자 우리는 뭐 국자는 사실 하나 넣어주잖아요. 네. 거기는 작은 국자는 네. 뭐 4개를 준다든지 해서 조금 문화 방식, 네. 음식은 고집을 지키되 그들이 원래 익숙했던 문화는 거기를 좀 따라가는 쪽으로 하신 다른 네. 분들이 많이 좀 잘 되셨고요. 너무
우리는 그래야 돼 라는 음식은 고집하시되 나머지 부분은 또 현지의 문화를 좀 네. 따라가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고 그리고 이제 진출에 앞서 네.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파트너십이든 거기서 했을 때 일단은 그 구독과 좋아요. 현지 분들이 네. 맞다고 생각해. 힘들더라도 현재 계신 한국 분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 한국 분이 잘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 지역의 모든 거를 좀 알고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가 오히려 더 성장 낫다.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 또 그 안에서 그 현지 파트너가 사실 뭐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들끼리 얘기할 때 그 파트너가 돈이 많다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돈이 많아서도 안 되고 그 파트너가 최소한 유통이 전문가이든 아니면 시설 네. 아니면 마켓 이쪽의 전문가이든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전문가이든 네. 차라리 돈보다는 자금보다는 실력이 있어요. 이분들의 실력이 네. 필요하지 자금만 많다고 욕심만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꼭 파트너를 고심하실 때는 저는 첫째 유통 전문가였으면 유통 좋겠어요. 전문가. 그리고 그 마켓이든 시장을 좀 아는 네. 분들이 파트너였으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 무역이든 유통이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육은 저희가 시킬 거고 네. 저희의 맛을 우리가 줄 거니까 그분들은 그 유통과 시스템을 갖추는 분들하고 손이 잡아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진의 어떤 능력을 봐라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네. 그러고 나면은 네. 잘 되면 돈 있는 분들은 알아서 따라오시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 이제 정 대표님의 이 소스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할 수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 꿈꾸는 분들은 많지만 정확한 정보는 찾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왜냐? 직접 해본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킹콩 부대찌개 정순태 대표가 전해주신 말씀들은 향후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브랜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지와의 관계 강화, 현지에서의 메뉴 구현, 현지에서의 운영 서비스까지 아주 디테일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킹콩 부대찌개의 해외 진출, 아스타TV도 응원합니다. 이 사리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네. 매장의 규모가 작아도 이거를 OEM 해주는 회사들도 없고 근데 이거를 고집하고 갔던 게 저는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가 했을 때 이 부대찌개라고 보거든요. 요거까지 합쳐졌을 때. 까졌을 때. 네네. 그랬을 때 라면 사리를 개발해서 이게 반응이 좋고 쫄깃하고 면이 얇고 일부러 네. 좀 얇은 면에 네. 좀 이게 덜 부를 수 있는 네. 제품을 했다가 또 몇 년이 오다 보니까 우리 단골분들이 조금 심심해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이 전형사리면을 또 더 차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라면 사리는 그냥 줘도 고마운데 네. 이 안에서 내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거를 덤으로 하나 더 주면 어떨까라는 기획에 이제 크롤렐라가 합니다. 사실 검은콩과 크롤렐라가 들어가서 일반 사리면보다는 아무래도 좀 웰빙의 느낌도 있지만 뭐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라면이 웰빙일 수는 없는 음식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밥도 네. 그래도 저희가 항상 고집하는 4가지 이상의 잡곡. 그리고 라면이지만 조금이라도 네.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라면에도 좋은 성분을 넣어서 조금 웰빙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거죠.